Hi everyone, 안녕하세요. Now in 광주 김소연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1,6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이 자사상품 검색 결과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조작해 소비자의 선택을 은밀하게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스마트한 AI가 우리의 선택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도하고 있었다면 이건 좀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튜브의 추천 영상, 내비게이션의 최적 경로, 온라인 쇼핑몰의 오늘의 추천 상품까지 우리는 AI와 알고리즘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요. 최소한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소비자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주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노예가 될 것인지 그 선택의 갈림길이라 하겠습니다. 일부 광주 업데이트, 전남의 매력과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라남도가 유닉 베뉴 신규 공모를 실시했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장은실 PD가 정리했고요.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광주시 동구의 홍보맨이시죠. 광주 동구청 홍보미디어실의 장주영 미디어 소통팀장님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회 시작, Now in 광주. 광주에서 일어나는 최신 뉴스와 유용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로 전해드리는 광주 업데이트. 오늘도 장은실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언제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이 이 최근 전라남도에서 마이스, 그러니까 MICE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닉 베뉴 신규 공모를 했는데요. 오늘 업데이트에서 이 유닉 베뉴 과연 무엇인지, 한국어로 직역하면은 독창적인 어떤 장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전남 마이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또 이 유닉 베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서울을 포함한 각 지역마다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를 일컬어 마이스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스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유니크 베뉴를 발굴하고 또 홍보하고 있는 추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이스 산업은 미팅,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수 세계 엑스포 같은 초대형 박람회를 개최하는 일부터 국가 정상회의, 각종 국제회의 개최, 상품, 지식, 정보 등의 교류 모임 유치, 각종 이벤트, 전시회 개최 등이 모두 마이스 산업에 포함되는데요. 마이스 산업은 관련 방문객들의 규모가 크고 방문객 1인당 지출이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니크 베뉴는 이런 마이스 전통적 시설이 아니라 그 도시에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정치를 가진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자세한 설명 전라남도 관광개발과 전수연 마이스 산업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이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기업 및 기관에서는 더욱 창의적인 장소를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사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 유니크 베뉴란 호텔이나 컨벤션 같은 일반적인 마이스 행사장이 아닌 전라남도의 자연, 문화예술 공간, 역사적 공간, 특색을 살린 독특한 고유의 매력을 지닌 특별한 장소에서의 회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전남 유니크 베뉴는 전남만의 독창적인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기업, 단체, 관광객들에게 행사 그 이상의 체험과 감동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마이스 행사 개최지로서의 전남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2023년도에 전남 유니크 베뉴 20개소를 처음 신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유니크 베뉴 지정 기간이 만료되어 이번 달 내에 전남 유니크 베뉴 22개소 내를 신규 지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Okay, so what we are talking about for Gwangju Update today is that recently Jeollanam-do province has launched a new initiative to enhance its MICE or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and exhibition industry competitiveness by promoting this thing called unique venues. So we are talking about this MICE industry, which is including again meetings and incentive trips, conventions, and exhibitions, where many regions across the country are actively seeking unique venues beyond conventional conference halls. So in the province, these venues are special locations with distinctual natural, cultural, or historical features that can offer an exceptional experience for business events that are actually looking for these unique venues. So they aim to provide more than just a conference space, offering memorable and immersive experiences. So back in 2023, the province first designated 20 such venues, and this year they plan to designate about 22 new locations,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em. 전남 지역을 이제 크게 나누면 이 활력 넘치는 바닷가 그리고 자연경관이 펼쳐진 동부권과 깊은 역사와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깃든 서부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특색을 살려서 지난 2023년에는 20개소를 지정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남 유니크 베뉴는 하나의 웅장한 작품으로 드넓은 바다와 고요한 산, 그리고 빛과 바람이 교차하는 특별한 명소에서 일반인이나 관광객이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감동을 만날 수 있는 숨은 보석 장소로 꼽힙니다. 동부권에 12개소, 서부권에 8개소로 나뉘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관광개발과 전수연 마이스 산업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남 유니크 베뉴는 20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여수 예울마루, 나주 3917 마중, 구례 쌍산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트렌드적인 회의시설을 갖추어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옛 목포 세관 창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우리 지역의 미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 1897,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여수 예울마루가 있고요. 특히 여수 예울마루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도 선정되어 전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과 코텍을 활용해서 자연 속에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구례 쌍산제 등이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나주 3917 마중, 무안의 갯벌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무안 항토 갯벌랜드도 전남 유니크벤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곡성 아트빌리지 등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kay, so again, Jeollanam-do has designated 20 such venues so far, and this year they plan to designate 22 new locations, and these venues are spread across the province's two distinct areas, the eastern coast known for vibrant seaside landscapes, and the western region, which is rich in its history and nature. So we just heard some of the examples of these unique venues, including the Mokpo Culinary Culture Gallery, Haegwan 1897, Yeosu Yeulmaru, Naju 3917, Majung, and Kure area of the Sangsanje. So these spaces blend the region's unique charm with modern conference facilities, offering visitors a creative environment for, again, these MICE events. 조금 더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시죠. 여수 예울마루 저도 이제 가봤는데 GS 칼텍스에서 만든 공간이죠? 네, 문화예술의 너울이 가득 넘치고 전통 가옥의 마루처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란 뜻인데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따뜻한 예술적 감성이 곳곳에 드러나 있고 탁 트인 바다에 공연장, 건축물 자체가 예술작품 같아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전남의 유니크 베뉴를 한 곳 더 소개하자면요. 구례의 쌍산제는 조선시대의 전통 한옥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치유의 공간입니다. 구례의 고즈넉한 산자락 아래 천천히 흐르는 섬신강을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방문객들에게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곳은 한국 전통 문화와 생활의 지혜가 담긴 공간으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상상이 되고 너무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도시의 고유한 컨셉 그리고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는 것 같은데요. 어떤 컨벤션 같은 그런 전문 시설이더라도 아니더라도 마이스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회의가 될지 힐링이 될지 잘 구분이 안 될 것도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전남 유니크 베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전라남도 관광개발과 전수현 마이스 산업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전남 유니크 베뉴 선정은 2023년 이후 2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고요. 많은 시설에서 전남 유니크 베뉴 공모에 신청해 주셔서 지난 2월 말까지 접수를 마감하였습니다. 심사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설 환경 특색과 매력도, 시설이 지닌 역사, 문화, 예술을 포함한 스토리텔링 등 시설 특성 및 매력도입니다. 두 번째, 회의에 필요한 장비 보유, 회의 수용 규모의 적정성, 교통 접근성, 숙박 편의시설,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 시설 적합도를 평가합니다. 세 번째, 최근 마이스 행사 기획 인력 보유, 2년간 마이스 행사 개최 실적, 시설 관계자의 마이스 참여 의지 등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꼼꼼한 현장 답사를 거쳐 전남의 매력적인 유니크 베뉴를 3월 중에 22개소 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Okay, so this selection process for these venues are including obvious evaluating their distinctiveness, suitability for meetings, and operational capacity. And after a thorough review, the Jeollanam-do province plans to announce the new batch of the new venues in March. 2023년 이후에 이제 2년마다 지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지난 2월에 접수가 이미 마감이 됐다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공모 대상은 마이스 행사 개최가 가능하고 전남 유니크 베뉴의 정의를 충족하는 장소입니다. 참여를 바라는 시설은 해당 시군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전라남도는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평가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22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전남 유니크 베뉴는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전라남도 관광개발과 전수현 마이스 산업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최종 선정된 전남 유니크 베뉴는 올해부터 2년간 자격이 부여되며 홍보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전남 유니크 베뉴로 지정받았음을 나타내는 인증 형판을 부착하게 되고요. 우리 도에서는 SNS, 신문 방송 등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홍보 책자 및 홍보 물품 지원, 각종 마이스 행사 유치 시 우선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마이스 행사를 유치한 단체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남 유니크 베뉴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금을 가산 지원하여 많은 분들이 해당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계자들의 마이스 행사 유치와 행사 관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나갈 계획입니다. Okay, so once designated, these venues will be receiving support such as marketing assistance, promotional materials, and financial incentives for hosting the MICE events. And obviously, it is to help to attract more visitors and boost the local economies. The initiative is expected to strengthen 전라남도's competitiveness in the MICE industry and promote its unique tourism assets to a broader audience as well. 정말 우리 전남 지역은 이렇게 우수한 역사 그리고 문화, 관광 자원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이 마이스 행사의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남의 유니크 베뉴를 통해서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하게 되면 전남의 마이스 유치 경쟁력도 더욱 높일 수 있겠죠? 네. 아름다운 자연과 섬, 해양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개발하고 브랜딩에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남 유니크 베뉴, 마이스 산업, 더 나아가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전라남도 관광개발과 전수현 마이스 산업 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의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 전남 유니크 베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전남은 우수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규모 마이스 행사의 최적지입니다. 전남 유니크 베뉴 발굴 지원을 통해 전남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마이스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이스 행사 유치로 숙박, 음식, 교통 등 연관 산업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남 유니크 베뉴 발굴 지원은 전라남도를 마이스 개최지로서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관광객 유치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전남 유니크 베뉴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색다른 경험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Okay, so in conclusion, these unique venues will not only enrich the MICE events in the Jeollanam-do province, but also will be contributing to regional economic growth, tourism, as well as the branding of the province as a prime destination for international meetings and conventions. 이렇게 유니크 베뉴는 마이스 행사를 더욱 특별하고 기억에 남도록 만들어주는 매력적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유닉 베뉴가 발굴되고 활용되어서 전라남도 마이스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광주 업데이트 준비해주신 장은실 PD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검색 엔진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SNS 플랫폼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사례들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 무엇일까요? 1번 알고리즘, 2번 백과사전. So the quiz in English today is to guess what this terminology is referring to. Now, today we live in a digital world, and this is referring to a tool we use to solve various problems we encounter in our daily lives. Examples of its capabilities include search engines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and social media platforms recommending content that interests us. So what is this that I'm talking about? Is it number 1, algorithm, or number 2, encyclopedia? If you know the answer, text your answer to pound 9870 to win a prize.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9870으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추첨 통해서 당첨되시는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870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광주 동구청 홍보미디어실의 장주영 미디어 소통팀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볼게요. 저희 노래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승환이 부르네요. Love Algorithm. 다운이 옷이 땀에 젖으면 여기. 땀 냄새를 의식하게 되죠. 뉴 다운이 시트러스 앤 버베나. 시트러스로 땀 냄새를 날리고 샤워한 듯한 상쾌함만. 땀에 젖어도 향기만 오래. 다운이. 안녕하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배달앱이 도입돼서 음식을 편하게 시켜 먹게 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무려 10%나 되는 수수료를 받으면 소상공인들은 10,000원, 20,000원 팔아가지고 배달 대행료까지 하면, 또 신용카드 가맹점수료까지 하면 무려 2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7, 8,000원의 수수료를 떼는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경제 일자리 재단이 공공배달앱을 선정하고 수수료를 2%대로 낮춤으로써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 시민들의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윈이라는 정책이 지금 확산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메포와 땡겨로 당장 갈아타시죠. 적극 강추드립니다. 광주 공공배달앱 위메프5와 땡겨요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착한 소비를 실천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광주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소비, 광주가 합니다. 이 캠페인은 지주엔과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이 함께합니다.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한 시사주간지 편집위원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주류 신문사를 비판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대통령 부인이 그 권력을 특정 언론을 향해 휘두르겠다는 강한 적대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목숨을 걸다, 무엇을 꼭 이루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한다, 비장하게 뛰어들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나는 목숨을 걸었어 라고 하고 싶다면 I put my life on the line for it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마라톤 완주에 목숨을 걸었어 라고 영어로 해보고 싶다면 I put my life on the line for completing the marath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나는 마라톤 완주에 목숨을 걸었어. I put my life on the line for completing the marathon. 목숨 걸었어. I put my life on the line for it. 지금까지 시사톡톡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글로벌 광주 방송의 Now in 광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네요. 우리 5525님이 대체 공휴일에도 항상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저희 또 대체 공휴일에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3760님도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Now in 광주 2부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2주에 한 번씩 광주 동구청 홍보 미디어실에 장주영 미디어 소통 팀장님 모시고 광주 동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다가 미처 끝내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주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인데 예. 저도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저 여기로 출근할까 그냥. 내일부터?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청장님 허락받고. Alright, so we have this bi-weekly segment now in Gwangju, which is continuing our conversation with Mr. Chang Ju-young, and he is the director of the media communication team at the Gwangju Donggu district. So today, again, we're going to talk further more about Gwangju Donggu district, interesting content you'll be very much fascinated about. 역시 여전히 유쾌하신 분을 아침부터 뵈니까 사실 지금 아침이 아니죠. 정오니까요. 정오부터 뵈니까 너무 좋은데요. 자, 오늘은 광주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6가지 구정 방향 중에 지난번에 3가지 저희가 다뤘었고 오늘 이제 남은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지난번 3가지랑 오늘 3가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아니요. 네. 오늘 3가지로 넘어가죠? 네, 오늘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말씀드리지 못했던 3가지 중에 스마트 안전 건강 도시 조성, 네.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 및 행정 환경 변화 대처, 세심하고 촘촘한 동구형 공간 복지 실현을 하나씩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스마트 안전 건강 도시 조성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떻게 보면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작년 말에 저희가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동구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소중하다라는 이제 생각 아래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건강한 도심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 건강 도시 원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신년 계획을 세웠고요. 네네. 안전과 건강을 보면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 분산된 보건, 복지, 의료 데이터를 일원화하는 건강센터 통합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이제 건강 정보나 데이터를 수집, 분석, 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기반 조성에도 총력을 지금 다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역 건축 안전센터 전문 인력을 통해서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요새 이제 가끔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중대재해, 산업사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 일상이 안전한 동구를 만들어가자라고 지금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되게 이제 20년 이상 되면 좀 낡고 오래된
저층 주택들이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뭐 단열, 방수, 화재 피해 좀 그런 부분에 취약하기 취약하죠. 때문에 예. 저희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시범 추진해 왔는데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올해 그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할 건데 예. 총 45곳을 오. 저희가 시범 가구를 최종 선정했고 네네. 이제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시는군요.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 예, 이 스마트 안전관광도시의 이제 추진 방향으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 뭐 건강센터 통합 시스템도 있고 마지막에 말씀해주셨던 그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이 특히 좀 많이 와닿는데요. 네. So we are talking about the smart city or smart safety and health city of Donggu District, where they're aiming to build a smart safety and health city, so the residents can be able to live in a smart and safe and healthy urban environment. So they involve creating a unified health center system that is using the digitals, integrated health, welfare, and medical data for personalized services, as well as enhancing safety measures through architectural inspections and disaster response preparations. 올해 또 이제 저희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맞이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선 8기 후반기를 맞아서 저희가 역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그럼 또 다양한 그런 행정 수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네네. 우선 뭐 재정 확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응하고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향사랑 기부제. 그런 고향사랑 기부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팀을 저희가 신설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출생, 뭐 지방소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저출생 대응과 부선의 팀 간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모자 보건팀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국 명칭도 인문문화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공간국 이런 식으로 국이나 과 명칭도 좀 변경이 됐고 네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제가 작년까지 뭐라고 불렸죠? 팀장님? 계장. 계장님이셨구나. 계장이었거든요. 이게 수직적인 계층 구조의 어떤 계 문화에서 이제 약간 수평적 구조의 팀으로 저희가 개편을 해서 지금은 오. 제가 작년까지는 미소 계장이었다가 올해부터는 미소 팀장으로 훨씬 더 듣기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불리고 있다라는 것도 이번 그 조직 개편의 일환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번이 이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직접 주인이 되는 그런 구정 참여, 복지 실현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또 저희 구가 또 자랑할 만한 그런 게 있어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과 나눔의 복지 공간인 마을 사랑채를 저희가 동별로 하나씩 지금 조성 중인데 현재까지는 13개 동 중에 11개소가 지금 개소를 했고요. 거의 다 됐네요. 연말까지 하면 13개 동 모두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 사랑채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좀 적극 지원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조성해 가겠다. 무슨 교과서에서나 읽을 법한 되게 좋은 네. 이런 시도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마을 사랑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직접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타진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적극 돕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율성이 네네. 굉장히 강화될 것 같습니다. Right, so I'm not sure if you're aware of this, but it has been the 30th anniversary this year that is marking of the 30th year of the grassroots democracy or the popular election of the regional administrative adoption. So in celebration of this anniversary, Donggu District is also focusing on strengthening grassroots democracy, and the goal is to empower the residents themselves to solve local issues as well as to develop capabilities to adapt to demographic changes and evolving administrative environments. We just heard about a lot of changes. 또 이렇게 많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추진 방향 중에 또 하나가 이 세심하고 촘촘한 네. 동구형 공간복지라고 하셨거든요. 네. 복지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공간복지, empathy welfare, or empathetic welfare 되게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이제 추진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올해로 이제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동구형 광주담 통합 돌봄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제 저희가 하고 있던 기본 7대 서비스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방문 간호 음. 그리고 방문 구강 서비스를 추가해가지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좀 할 예정이고요. 아, 방문 구강 서비스면 약간 치과 같은 그런 그렇죠. 진료를 해준다는 어. 건가요? 와서 직접 이제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직접 방문해서 오. 구강 서비스를 해드리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밀도 있는 좀 맞춤형 행정 지원 서비스 이것도 이제 오늘은 지금 짧게만 이렇게 언급만 해드리고 네. 나중에 좀 기회가 또 된다면 자세히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보면 지난 연말에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전국 최초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제3기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저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여성, 아동, 고령 그 세 개 다 친화도시를 받은 게 전국에 세 번째밖에 없습니다. 세 곳밖에. 그러니까 여성도, 아동도, 그리고 어르신들도 살기 너무 좋은 그런 동구라는 거군요.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So Donggu District is committed to providing seamless and detailed welfare services in this empathetic welfare system that they are trying to promote this year. And this is especially for the vulnerable groups, including the elderly, as well as childr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district will be continuing its efforts to ensure that no one is left behind, including expanding in its integrated care services. Of the third year that they are actually meeting of this Donggu type Gwangju Daum or Gwangju like integrated care service. So they would like to add more services, including visiting to nurse people that may be in need, and also offering services like oral medical services, like that is basically dental services that they're actually providing on their visits to those people in need. 이게 주민들을 위한 정책들 덕분인지 지난해 이제 광주 동구에서 수상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만 자랑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금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렇죠. 지난해 연말에 이제 행안부에서 주관한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에서 제출된 53개 사례 중에서 이제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는 광주 동구가 유일하게 행안부 장관상을 저희가 이제 수상을 했고요. 오, 네. 네. 특히 이제 이런 노력들이 저희가 2023년부터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네네. 팀으로 바꾸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동행 약속 12개명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그 조직 안에서 뭐 선배든 후배든 서로 이제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또 12개명이 있어요. 12개명. 네. 어떤 내용이 있나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뭐 칭찬은 기분 좋게, 칭찬 너무 좋죠. 서로를 존중하게, 존중하고. 지시는 정당하게, 어허. 업무는 명확하게, 식사는 부담 없게, 보고는 간편하게, 의전은 간소하게, 오. 회의는 똑똑하게, 평가는 공정하게, 오. 근무는 유연하게, 퇴근은 당당하게, 여가는 자유롭게. 퇴근은 당당하게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저도 퇴근 당당하게, 여가 자유롭게 쓰시죠.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한다면 이제 어떤 한 종목은 아니고 저희가 민선 7기부터 8기 전반기까지 해가지고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4번의 대통령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대통령상을 한 번만 받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7년 동안에 4번을 받았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죠. 혹시 이게 해마다 기초지자체에 딱 한 곳만 대통령상을 주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이게 분야별로 또 다르다 보니까 이제 또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대통령상을 받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럼요. 간단히 말씀만 드릴까요? 아니요. 예. 그럼 이렇게 다음에 뭐 인문학당 관련해서도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맞아요. 있고, 행안부에서도 비상대비 뭐 민방위 활동 관련해서도 받은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자랑할 소식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동구가 이제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들어봐야 네, 되니까요. 그동안 그럼 동구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홍보를 해 오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 내용도 굉장히 많고, 네. 지난 시간을 그럼 좀 돌이켜 봤을 때 동구에서 이제 진행했었던 추진 방향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 우리 주민분들 그리고 우리 시민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수상도 좋지만 가장 기분 좋았던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최근 3년 동안 전국 인구 순유입 상위권을 차지했고 3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 바로 광주 동구입니다. 그래요. 네. 이번에 그 기사도 보면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8에서 작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86으로
광주 전체 평균 0.7명보다 상당히 높고요. 예, 타 예. 구랑 비교를 해도 되나요? 아. 타구랑 비교를 해도 서구 남구는 0.59, 북구는 0.72, 예. 광산은 0.77로 해가지고 광주 동구가 가장 합계 출산율이 아, 정말 높다라는 그러네요. 거. 오.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 동구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출산 양육 정책도 한몫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로 보면 가장 주목받는 이제 정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문도시 그렇죠. 광주 동구다 보니까 인문 정책이거든요. 음. 그래서 작년 7월에 저희가 인문도시 광주 동구라는 도시 브랜드를 선포를 했고 지난 6년간 그런 성과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 찰나에 또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까지 겹쳐지면서 책 읽는 동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문 사업도 다시 재조명 받았다. 이런 게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언급을 해주신 게 인구가 오히려 네. 늘고 3년 있다. 동안 네. 늘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읽는 도시, 인문 도시, 인문, 네. 동구 아주 좀 많이 저도 와닿는데요. 네. 조금 더 저도 책도 많이 읽고 네. 동구 이사 가야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네. 우리. So 동구 has been seeing a lot of remarkable recognition. They have won multiple awards, and this is including the prestigious President's Awards in various fields, such as public service design, disaster management, and they have won 4 presidential awards in the past 7 years, which they were very proud of. And this is not something that is easy. And notably, the district's population has also been growing steadily for the past 3 years, which means there has been more of an influx of the population rather than the outflux. And this is a significant achievement given the general decline in urban populations, not only within Gwangju or Korea, but all across this world. And also, they have seen a leader in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as well. Not to forget, they are actually trying to promote of a more literature and more literate and more humanities specified city of Gwangju-Donggu district, which they have actually seen their result in the past year with the Hangang, the writer, having won this Nobel prize as well. 이게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 고향사랑 기부제,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난 고향 그리고 자란 고향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역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서 이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잖아요. 네. 이게 202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동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활발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국을 선도하고 있다. 오, 그 정도로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에 처음 이제 시행했던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희가 이제 첫 해에는 9억 2천만 원을 모금했거든요. 이게 이제 69개 자치구 중에서도 1위를 차지한 금액이고요. 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인 이제 작년이죠. 2024년 한 해만 23억 9천만 원. 거의 3배 가까이 네, 됐네요. 그렇죠. 그 정도 달하는 액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총 누적 액수가 지금 네. 33억이 넘는 그런 고향사랑 기부금이 지금 모아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몇일까요? 1등? 1등은 아니고 이제 전체 지자체 중에서는 2위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1위입니다. 대단하네요, 네. 동구가. 이게 어떤 전략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전략이 저희가 2023년부터 민간 플랫폼 위기부라고 하는 민간 플랫폼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동구만의 특색 있는 고향사랑 기금. 그러니까 이 기금 사업이라는 게 특정 사업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금 사업이 없는 데는 단순히 지역에만 맞아요. 이렇게 기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이제 또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것도 네, 당시 네. 어떤 뉴스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챔피언스 필드 관련해서도 무슨 내용이 있었던 것 거기는 같고 북구. 죄송합니다. 네. 뭐 아이들 돕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저희 이제 그 뒤에 좀 말씀드릴 텐데 예. 그런 어떤 저희가 동구만의 특색 있는 기금 사업을 저희가 이제 발굴해 가지고 그 기금 사업에
기부금이 연결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좀 잘 만들어낸 것 같고요. 이게 이티 야구단이죠? 맞습니다. 예, 이티 예. 야구단 광주국장이 예, 예. 이제 대표적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금 사업입니다. 또 답례품도 맞습니다. 굉장히 좀 특색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고향사랑 기부제 했을 때 물론 맞습니다. 좋은 마음에 우리가 맞습니다. 선의로 기부를 하긴 하지만 또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그쵸.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10만 원 예를 들어 10만 원의 어떤 기부를 한다 하면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답례품도 괜찮았을 때 그 네, 그렇죠. 기부를 또 참여하시는 효과가 더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답례품에서도 기부자들의 좀 만족도를 높였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많은 업체에서 참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총 이제 뭐 41개 업체에서 94개 품목을 지금 현재 답례품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아직도 계속해서 지금 답례품을 또 발굴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좀 나비파이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와닿더라고요.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성과는 좀 저희 팀 입장에서 조금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예, 예. 언론이나 블로그, SNS, 유튜브 등 이제 그런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영상에도 제가 많이 나왔고 그 관련 그렇죠, 영상은 광주 동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주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좋습니다. 예, 그거 보시고 고향사랑 기부가 이런 거구나 좀 아신 다음에 또 기부까지 자연스럽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또 신규 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 사업도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또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전국 지자체에서 2등하고 기초 지자체에서는 1위 할 정도로 많이 네.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더 많이 돌아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우리가 주제를 바꾸어서 동구에서 요번 주말에 들어보니까 특별한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아, 하던데 매달 무슨 행사가 열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8일이죠.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금남로 공원부터 전일 이사호 앞 도로까지 저희가 차량을 통제합니다. 말 그대로 차 없는 거리를 저희가 이제 할 거거든요. 왜죠? 금남로 차 없는 거리가 뭐냐면 예. 그래도 광주의 어떤 역사성, 상징성을 가진 곳이잖아요. 금남로가. 그럼요.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환원하자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자연, 지구의 어떤 친환경 말 그대로 차 없이 뭐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함께 해가지고 그런 도시의 미래 가치를 한번 구현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첫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매월 1회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근데 3월 8일은 토요일 아니야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요. 하실 수 예. 있는데 왜 이건 토요일이지 했는데 원래는 3월 2일이 예정돼 있었다가 일요일이었군요. 지난 그- 일요일. 근데 그날이 이제 저희가 우천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제 3월 8일로 첫 번째 날짜만 저희가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보시면 뭐 4월 6일, 5월 4일, 6월 1일, 9월 7일, 11월 2일, 12월 7일. 참고로 7, 8월은 별도로 추진 예정이고 10월 달은 광주 동구의 가장 큰 축제 있죠. 충장 축제가 충장 있죠.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제외를 한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이라는 거 한번 좋네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3월부터 12월까지 쭉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또 네.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Okay, so what we have been talking about is that the district has also been a leader in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I'm not sure if you're very well aware of this, but back in 2023, the whole country has initiated this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which is raising substantial funds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So they were actually supporting local cultural sites as well as providing care for vulnerable groups with the fund that has been raised from this donation. And also, finally, Donggu District is also preparing for a very special festival this weekend. More like an event on this Saturday, March 8th. It's going to be the car-free day taking place in Gwangju's historic Kumnamro area. So the Kumnamro area will be transformed into a pedestrian-friendly zone between 2
and 8 p.m. starting from 245 Jeonil Building, the road in front of it, to all the way to Kumnamu Park area. So this initiative is part of Donggu's broader vision to create an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nd community-centered urban space. And this kind of events will be running every month, starting from March until December, every first Sunday of the month. 사실 우리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은데 뭐 요번에 이제 이 행사에서도 뭐 많은 이렇게 포토존도 있고 뭐 푸드트럭도 있고 플리마켓도 있고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여러분들 전일빌딩 245 앞에서 또 무대에서 또 많은 퍼포먼스도 보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개막식. 좋습니다. 개막식이 3월 8일 오후 2시 전일빌딩 앞에서 이루어지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가야죠. 오셔서 구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또 다음에도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 주실 것 네네. 같아요. 아쉽지만 우리가 시간이 좀 가서 네. 청취자분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좀 자랑할 게 많았는데 아직도 못다한 느낌이거든요. 많이 듣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그런 광주 동구 소식이 궁금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광주 동구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통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늘 기분 좋은 홍보로 청취자 여러분들과 시민분들께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기로 저랑 약속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나우인 광주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동구청 홍보미디어실의 장주영 미디어 소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오늘 정답 1번 알고리즘이었죠.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GGN 글로벌 광주 방송 홈페이지 나우인 광주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저희 끝곡으로 들을 내용은요. 러브홀릭이 불렀죠. 안녕하세요 들으면서 오늘 3월 5일 수요일 나우인 광주 마치겠습니다. 내일 인사이트 광주 시간에는 담양뉴스의 박지현 기자님 모시고 함께 해볼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장은실, 구성의 최은영, 기술의 정인수, 라이브 스트리밍의 기은영, 저는 김소연이었습니다. 내일 정오에 라디오와 유튜브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